1000만원, 1500만원, 비싼 곳은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결합체 통해 결혼하면 어떤 항목에 얼만큼의 돈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항목의 금액, 과연 합당할까요?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업체 5곳에서 공개한 항목과 비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업체들에서 공개한 항목들입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곳 5곳의 비용은 1100에서 1400만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이것저것 붙이지 않는다면요. 계약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업체는 총 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일부 업체는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받더라고요. 아마 보증금 같은 개념인 듯 합니다. 근데 미끼 여성 심어서 이 계약금만 노리는 비양심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로 파기 시에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류 수속은 업체에서 직접 하는지 대행업체 사용하는지로 나뉩니다. 하노이나 호치민 같이 큰 도시에 있는 회사라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서류 신고가 너무 비싸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에서 가장 비싼 건 건강검진 비용이고 한국 돈으로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신부 고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시골에 있는 그나마 시내 호텔을 이용할 겁니다. 말은 삼성호텔이라고 해도 한국으로 비교하면 지방에 있는 모텔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이퐁이나 건터같이 그래도 큰 도시에는 5성 호텔까지 있으니까 예민한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분들 보시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찝찝하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열심히 광고하거나 발로 뛰어서 신부감을 찾는 게 아니라 동네에 널려있는 마담들한테 연락해서 신부감 찾아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마담들이 어떻게 여자들 찾는지 아세요? 베트남 시골 동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입니다. 어려서부터 애가 좀 이쁘장하다 싶으면 마담들이 그의 부모님한테 한국으로 시집 보내면 집에 돈 엄청 벌어온다고 바람 넣습니다. 그럼 부모도 어린 자식한테 한국 가면 뭐가 좋고 친구 딸내미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얘기 엄청 해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담의 DB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걸러진 여성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업체 수수료로 넣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신부 예쁘게 길러주신 신부 부모님께 감사하지 신랑은 업체에 돈 내고 마담에 돈 내고 신부 가족에 돈 내고 신부에 돈 내고, 아무리 돈으로 하는 결혼이라지만 너무 돈으로 사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견례는 두 가족을 위한 자리인데 신랑이 돈을 다 내라? 제가 영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죠. 아무리 매매혼이라도 이것저것 내는 항복이 많아지면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 데려오려고 이것저것 돈 다 냈는데 내 말 들어야지. 아닌 것 같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울질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불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회사 차원에서 운영비용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운영비용마저 신랑이 지불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회사에 통역직원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통역비 또 받죠? 분명 통역직원 월급은 회사에서 줄 텐데 통역비 명목으로 또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처갓집 방문할 때 선물이라도 사가는 걸까요? 그럼 회사에 내는 게 아니라 신랑 측에서 주고 싶은 선물을 개인적으로 사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처갓집 방문할 때 차량 렌트비, 통역비 또 이런 게 포함되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같이 해주는 옵션들입니다. 굳이 분류해서 항목들 늘리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스튜디오에서 신랑에게 아우자이 한 벌, 양복 2벌, 신부에게는 아우자이 한 벌, 드레스 2벌 이렇게 빌려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촬영해주고 액자 사진도 만들어주는 옵션이 싼 곳은 하노이에도 30만원부터 있습니다. 너무 싸서 거짓말 같으신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반지 나름입니다. 베트남에선 대부분 P&J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하는데 싼 건 15만원부터 있습니다. 비싸면 한없이 비싸지죠. 이게 메인입니다. 사실 이 비용이 가장 비싸요. 특히 무대장치 비용이 100만원 정도 하고 피로연 비용이 손님 따라 다르지만 한 명당 최소 만원으로는 잡아야 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나머지 사회자 비용이나 메이크업은 각각 10에서 20만원이면 됩니다. 예물은 보통 금장구로 신부에게 전달합니다. 요새 금 비싸죠. 베트남에서도 한 돈에 80만원 정도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보통 3돈에서 5돈 사이에서 주더라고요. 근데 요새 금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문제긴 하겠네요. 신부 부모에게 신부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전달하는데 이것도 고향마다 가족마다 다릅니다. 보통 100에서 300만원 합니다. 100만원밖에 안 준다고 결혼 못한다는 신부 가족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항목 같이 보겠습니다.
관리 잘하는 업체들은 업체 내에 숙박시설과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부들의 한국어 실력도 점검하고 생활 습관이나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문제가 있는 여성은 즉각 내보내서 위험을 제거합니다. 근데 대부분 업체가 사실 외부에 맡기죠. 그냥 저렴한 한국어 학원 보내고 저렴한 닭장식 숙소에서 지내게 합니다. 아니면 아예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것도 있고요. 관리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다른 베트남 남자랑 연락을 하는지 한국어 공부는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운영비용으로 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랑이 다 내는 거면 업체 측에서는 회사 운영비용, 중개수수료 다 먹는 거잖아요. 중개수수료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솔직하게 저희 업체는 중개수수료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업체 내에서 신부들의 숙식과 한국어 교육, 그리고 신랑님이 베트남 왔을 때 최적의 컨디션을 위한 차량과 통역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오히려 신뢰감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베트남 국내 여행으로 짧게 다녀오는 거면 상당히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동남아 장점이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국내선을 타는 거니까 더 저렴하겠죠. 보통 50에서 150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진짜 저렴한 금액으로 보이고 오히려 신뢰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국결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결혼이란 남은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받는 게 정상이고 그 값으로 책임감 있게 짝을 이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생각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국결 업체에서 나열한 항목들과 비용을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총 금액은 약 1,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일부 이해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좀 얹혀놨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 하객의 수와 지참금이 가족마다 다를 텐데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뭐 이런 게 업체의 노하우겠죠.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결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금액과 가치를 따져서 환산을 하잖아요. 그만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업체에서 항목을 부풀리면서 돈을 갈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문화가 한국과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 신랑 측은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업체가 중개를 진행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더욱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 꽃마였습니다.